소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대학을 스카이. 네, 뭐 스카이, 네. 뭐 의대 이런 데를 이제 아이들이 잘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등 긴 6년의 기간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선행을 했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학기 초에 아이들을 사교 지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엄마랑 상봉을 하면 엄마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특정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1학년 학교 생활의 저자이신 어디든 학교 우리 하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현직 교사로서 20년 차 되는 초등교사 하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물론이죠. 선생님. 현직 교사 20년 차시고 부모 교육 강사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시면서 정말 안타까우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 부모님들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예. 신경 많이 쓰시는데 제가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내 아이는 내가 네.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예측은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공교육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선행학습에 조금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들으셨죠.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보시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잘하는 아이도 여기 극단에 있겠죠. 그럼 중간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평균. 네, 보통의 평균의 아이들이 차지를 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그리고 가장 문제는 어디가 지금 빠져 있는지 보수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한 채로 계속해서 나가기만 한다? 그 모습을 선생님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선행 나가는 것을 말린다기보다는 내 아이를 제대로 우선 파악은 해보는 그런 과정. 재학년의 수준권은 완전 학습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한번 짚어보고 다음을 넘어가는 그 과정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학년 아이들도 기가 막힙니다.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해부터 정말로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본 케이스는 초등 1학년인데도 고학년 거나 중등 과정을 뭐 시작하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가끔 있긴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얼만큼, 아이는 어느 정도로 소화할 것이며 그 아이가 가지는 공부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게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된다?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장 중앙에 두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잘 해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적정한 것을 줄 것인가, 이때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 특히 저학년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원이가 곧 이제 초등학교에 가거든요. 아우, 1년 네. 뒤에. 정은이 아버님. 네. 조금 쿨다운하면서 가고 싶은데 초등 때 이것만 붙잡아 주시면 중고등 때 포텐 터져요. 이거에 집중한 애들은 결론적으로 다 빛이 나더라고요. 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학년 때 보였던 그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고학년으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너무 애기 같았던 그런 아이도 나중에 결국 고학년 이제 올라가서는 굉장히 야무지게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학년 때 보이는 그런 모습만으로 아이를 너무 단정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런 아이들 중에 뭐 반짝반짝 빛나게 잘 자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제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대학 입학 결과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대학을 스카이. 네, 뭐 스카이, 예. 뭐 의대 이런 데를 이제 아이들이 잘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등 긴 6년의 기간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선행을 했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 충실하게 공부 열심히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뭔가 좀 다른 점, 뭐 공부에 있어서 좀 다른 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뭔가 한 가지를 시키면 정말로 그 한 가지를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일이 떠오르냐면 그런 아이들이요. 모든 활동할 때도 굉장히 반짝반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더 많아지거든요. 네. 저학년의 비중도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다면 지금 이만큼으로 늘었고 고학년도 여러 가지 팀 기반으로 활동을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때 수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누군가로 인해서 수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 물꼬를 좀 틔워주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요즘 애들 다 똑똑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모둠에서 역할을 부여를 하고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 어떤 아이는 포텐이 터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내는 아이가 있어요. 혼자서는 잘하는데 네. 요즘같이 이게 시대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역량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더 잘 해내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잘 발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서로 데려가고 싶어요. 반대되는 애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기왕이면 이 아이랑 되면 망했다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서 친구들이 선호하고 또 좋은 결과물을 내고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아이들은 갈등을 잘 해결해요. 중재를 잘합니다. 아이들이 다 한 명씩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을 융합을 잘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차례를 부여를 하기도 하고 이번엔 이거 했으면 다음엔 저거 할까? 이 의견이랑 이 의견을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제안도 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죠? 배려할 줄 알죠? 그런 아이는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분명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네. 유독 많이 하는 말이 있을까요? 있죠. 제안을 잘합니다. 해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제안을 잘합니다. 보통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아이들은요,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시명령. 네, 지시명령하죠. 내 의견이 맞아. 나 이거 아니면 안 해. 그러고 의자를 뒤로 쫙 빼서 앉는다든지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특목고, 좋은 중고등학교 뭐 이런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그런 특목고를 갈 때 3차 전형이 보통은 캠프형이에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협력과 소통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발현되는지를 1박 2일 동안 관찰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 이거를 넘어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보였던 특별한 능력, 자율성이었습니다. 자율성. 제가 최근에 어떤 강연장에 가서 학부모님이 뭔가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1학년 네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선생님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앉혀서 스스로 하게끔 했더니 애가 막 몸을 베베 꼬고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아이들 실제로 그 아이들은요 학습적인 측면보다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포커스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학습에 좀 몰입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초등 시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만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학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너는 지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싹 다 대신해 줄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한번 주도적으로 해봐. 이러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공부마저 엄마가 떠먹여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목표는 분명 자기주도 학습자였겠죠. 뭔가 앉아서 혼자서 딱. 공부하는 네. 그 아름다운 아이의 뒷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자기주도 학습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외의 것들을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자기주도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성에 있거든요. 이 자율성을 초등 시기에 많이 길러주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수시로 반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성취하는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이 어린 시기부터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래 아이들이 나는 저거 못해. 저거는 엄마가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냥 놔뒀던 그런 어른의 영역을 걔네들은 하나, 둘 스스로 해봤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초등 시기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1학년 시기에 퇴직도 고려하고 휴직도 고려하고 이런 부모님들 많으시죠. 제 기억에 굉장히 눈에 띄기도 했고 오랜 잔상이 남았던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1학년이었어요. 1학년.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활동을 제시를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아이들 엄청 많거든요. 선생님 해볼게요.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당연이고. 그것 말고 저 멀리서 홍길동처럼 나타나가지고 도와줄까? 도움 필요해? 친구한테요? 친구에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평소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어린이집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하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서 같이 간식 먹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본인이 스스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을 때 미안한 감정 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부모님의 손이 덜 갈 때도 스스로 뭔가 더 해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 거기서 얻어가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른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런 마음을 아이 스스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이것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 그중에 가장 1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율성이라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초등 시기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가사일, 가정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아이가 거쳐야 되는 과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엄마가 해줘, 저것도 엄마가 해줘. 너는 아직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끌어당겨 주셔야 돼요. 수건 개는 걸 했어요. 하고 나면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너가 해주니까 큰 도움이 됐어. 뭔가 했을 때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제 할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살잖아요. 네.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이것부터가 사실은 자기 주도성, 이걸 키우는 가장 큰 일상에 놓여있는 과업인 거잖아요. 제가 1학년 담임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아이들을 하교 지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지도. 하교 지도라는 게 뭐냐면 별건 없어요.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문 밖에 있는 부모님도 와 계시고 또 어떤 보호자들. 노란 봉고차도 와 있고 그러잖아요. 인수인계처럼 잘 가, 차 조심해서 건너 이렇게 하교 지도를 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자, 애들이 막 가방을 쫄랑쫄랑 메고 이제 음. 뛰어나가요. 그러면 교문 밖에 엄마들이 막 이렇게 계시거든요. 엄마랑 상봉을 하면 엄마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멀리서 보니까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 특정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우선 가방부터 받아 내주시잖아요. 가방 요렇게 착 이거. 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약간 성격 급한 엄마. 성격 급한 엄마? 성격 급한 엄마는 가방 문 열죠. 뭐 들었나? 뭐 어. 가정통신문 있네? 이거 나중에 사인해야 음. 되겠네? 하고 이제 다시 넣어주시고 이러는데 이때부터가 약간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방 열어가지고 가정통신문 보고 뭐 다시 넣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 누구의 몫인 것 같아요? 정답은 아이의 몫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누가 해주고 있어요? 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네. 일례로 물통 같은 거는 어떻겠어요? 오늘 정원이 유치원 갈 때 물통 누가 넣어주셨어요? 저희는 좀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거 엄마가 안 넣어줬어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엄마가 해줬으니까. 물통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지금부터 너가 해. 이건 잘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물통 씻어놨으니까 물 넣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씻을 거 없어? 그러면 꺼내줄래?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마중물처럼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식기세척기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목소리 톤, 이 아이가 발표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건 어른의 영역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스스로 그걸 애벌로 씻어가지고 넣어서 버튼을 눌려서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아이가 스스로 자율성도 키우는 그런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 자기 효능감도 같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공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집약적인 부분에서도 포텐이 터지는 거지. 너는 지금 시간 없어.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야. 우리 귀한 자식은 공부만 해야지. 이런 태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자기주도 학습하려면 그래도 조금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이 바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그리고 지금부터 훈련이 시켜져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시간관념입니다. 시간관념. 우리 아이들은요, 어리면, 어려서 시간관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어쩌면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아이에게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시계 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지 예상해보는 그런 질의응답은 일상에서 추구장창 있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 아이도 편안하게 한 30분?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걸릴까? 너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이렇게 두 바닥을 푸는데 1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재어보면서 해보자. 뭐 이러면 이거 생각보다 10분밖에 안 걸렸어. 요 정도 하는데는 한 10분 정도 걸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나 이거 5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30분이 걸렸어. 이렇게 했으면 나는 요 정도 하는 30분이 걸리구나. 이렇게 스스로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이만큼이 차이가 났네. 그럼 다음에는 우리 계획 세울 때 이거 좀 반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딱 5, 6학년 돼가지고 계획 한번 제대로 세워봐. 이러면 애가 엉망진창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전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눈 뜨면 입학일 거예요. 사실 뭔가 거창한 걸 챙길 수는 없어요. 대신 무엇을 챙겨주셔야 되냐면 아이에 대한 무한한 믿음만 좀 잘 챙겨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은요, 다 전가가 돼요. 입학을 앞두는데 엄마가 많이 걱정하네? 학교는 약간 두려운 곳인가?
엄마가 저 정도로 걱정할 만한 그런 곳인가? 이렇게 아이가 인식을 하는 그 순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애들 중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실랑이 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 무서워, 그냥 유치원 계속 다닐 거야, 친구들이랑 막 헤어져서 난 너무 속상해. 가서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늘어놓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입학식이야. 엄마 손잡고 오죠. 다음 날부터 울고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교문 앞에서 붙잡고 엄마는 들어가라 하고 선생님 뛰어나와서 손잡고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이러면 엄마 마음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네. 남의 집 애들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 내 아이는 지금 적응 못해서 울고 있네. 엄마가 먼저 더 불안한 마음을요, 우선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으시냐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했을 때 그때도 걱정 들었었잖아. 그런데 걱정이 드는 거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누구나 드는 감정이 바로 걱정이야. 불안이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거 수용해 주셔야죠. 감정 먼저 안아주셔야죠. 이때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곧 학교 가는데 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 왜 그래? 이러면 수용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 한번 안아주시고 그 다음으로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생각해봐. 걱정됐는데 너 얼마나 잘해왔어. 친구도 사귀었고 넌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잖아. 얼마나 잘해왔는데.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 얼마나 잘할 아이인데. 이렇게 아이한테 무한한 믿음을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결국 잘해낼 아이는요, 사실 부모님이 믿어주는 아이에게서 그게 보이는 거지. 같이 불안해하면요, 그 기간은 더 길어져요. 제 진심이 조금 전해졌을지 너무 모르겠어요. 느껴집니다.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그 마음이 오롯이 아이한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인용해드린 1학년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